안녕하세요. 러시아 비전 트립 회계와 히든 나레이션을 맡은 예인입니다. 이제 러시아 비전 트립 시작합니다. 한결이와 아이니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아랑 영광규 전도사님, 김진성 전도사님의 모습도 보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체크인을 했습니다. 성은이와 기훈 오빠의 모습도 보이네요. 음식을 기다리는 중인가 봅니다. 주일 저녁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러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일을 기대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지내왔던 얘기도 하고 새로운 얼굴들에겐 반갑게 인사를 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 더욱 배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의 목마 위에서 무척 행복해 보이네요. 이제 게이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복수 장로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한결이와 지영이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탑승 게이트로 이동 중입니다. 지은이가 이번에는 아빠의 품에 꼭 안겨있네요. 안녕. 이제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러시아로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기대 반, 설렘 반, 두근거리는 마음. 러시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거기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이니는 생각합니다. 촬영을 맡은 승지 오빠도 생각합니다. 드디어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 공항의 낯선 공기. 러시아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러시아 어때? 없다고?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을 위한 무거운 짐들이지만 하나님이 러시아에서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어봅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마중을 나와주셨네요. 상냥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간단한 동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새벽이라 많이 지치기도 했을 순간이지만 드디어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도착했다는 설렘에 힘을 냈습니다. 이제 우리를 숙소까지 데려다줄 밴을 타러 갑니다. 여름인데도 쌀쌀한 날씨가 조금은 낯섭니다. 자기 키만한 캐리어를 끌고 아이니와 한결이도 의젓하게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우리를 호텔까지 데려다줄 밴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짐을 싣고 밴에 올라타는 순간 비행으로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잠시 휴식을 취해봅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노스탈지. 우스리스크 한편에 우리를 일주일간 돌보아줄 호텔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이름으로 가졌네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고려인이 많이 사는 우스리스크에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열쇠를 받아 숙소로 올라갑니다. 일주일간 머물 각자의 방에 짐을 풀고 러시아 선교 일정 중 첫 번째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곳에 모여 러시아에 잘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선교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권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진상이야. 여권은 여권. 지금 밑에서 들어가. 러시아에서의 첫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합니다. 초록초록 우거진 호텔 근처의 나무들은 러시아에서 맞는 첫 아침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듭니다.
우스리스크의 우스리는 습지, 스크는 도시를 뜻합니다. 이는 습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우스리스크는 연해주에서 블라디보스톡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드디어 러시아 첫 현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어떤 음식이 나올까요? 러시아 전통 볶음밥인 플로, 고려인들의 주식 리뾰시카빵, 그리고 고려인식 국시도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향해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다들 든든히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밴을 타고 베이스 캠프인 YM 선교 베이스로 이동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기도로 더욱 예쁘고 멋있어진 베이스 캠프입니다. 안드레원 선교사님의 간단한 베이스 캠프 소개를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러시아의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돕고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던 곳이었는데요. 현재는 흩어진 한민족을 품는 비전으로 여러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뉴코리아의 비전인데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배워 나갔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번 국도, 이 길로 쭉 가면 북한까지 이어집니다. 선교사님은 이곳을 통일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YM 베이스에서 선교사님과 밴을 타고 집단 농장에 가는 길입니다.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수확물을 다 같이 분배했던 그 당시 집단 농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낫과 망치, 굿소련의 문장입니다. 낫은 농민을, 망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굿소련은 공산주의 일을 구현하기 위해 집단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실패했고 지금은 폐허가 된 농장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공동농장을 뒤로하고 발해 성토로 향하는 길입니다. 해동 성곡이라 불리우며 넓은 크기의 땅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겸비하였던 발해. 한국에선 볼 수 없는 뻥 뚫린 하늘과 드넓은 초록빛 대지는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시원하게 해줍니다. 지금은 한국의 조계종이 이 발해 성토 땅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라스돌노예강, 이상설 선생님의 재가 뿌려진 강입니다. 발해상토에서 조금만 가면 이상설 선생님의 유어비가 나옵니다. 당시 외교권이 빼앗긴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리고자 헤이그 특사로 가신 이상설, 이준 선생님은 회의장까지 갔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었고 조선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며 조국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설 선생님은 우스리스크에 머물다 일찍 돌아가셨고 죽어서야 동해로 흘러가 조국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요. 베이스로 돌아와 따끈따끈한 인조고기와 감자를 먹으며 첫날 돌아봤던 곳을 되새겨봅니다. 팀원들끼리는 하루 동안 가졌던 느낌들과 나누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영이의 웃는 얼굴과 성훈이의 윙크를 보니 배고픔이 말끔히 해결되었나 봅니다. 밤에는 러시아 마트에도 가보았는데요. 물과 여러 취향에 맞는 기호식품들을 구매했습니다. 아이니는 컵라면을 구매했나 봅니다. 숙소에 돌아와 사왔던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러시아 라면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롭게 침대에 누워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침대에서 여전히 뒹굴거리는 아이니와 요염한 자세로 스트레칭도 하는 한결이의 모습입니다. 이제 조식을 먹은 뒤 아침 집합 장소로 향합니다. 일찍 나온 사람들은 벤치에서 러시아에서의 여유로운 아침을 즐기고 있네요. 아침 햇살이 참 기분 좋게 내리쬐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 러시아 정교회의 나라답게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이콘이 눈에 띕니다. YM 베이스로 도착한 뒤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새로 멋지게 리모델링한 별관으로 향합니다. 시원한 음료수로 잠을 깨웠습니다. 찬양을 위해 기타를 튜닝하는 진성 전도사님, 지아와 함께 기도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모님, 세계일로 계산 중인 저 성훈이, 재영이, 기온 오빠도 보이네요. 선교 일정 전 하나님께 오늘 일정을 위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사탕을 물고 있는 지훈이도 고개로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말씀도 경청해서 듣습니다. 한러 우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우스리스크의 인구는 약 16만 명이고 그 중에 2만여 명이 고려인으로 인구 대비 고려인 비율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사님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1기부터 파생된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이후 우리나라를 이토록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열방의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은 내 안에 성립되어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심히 노트 필기도 해가며 모든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지를 생각해봅니다.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러 갑니다. 점심 식사로는 다 같이 고려인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는 고려인식 된장찌개, 국수, 김치찌개와 아이니의 기도응답인 치킨의 맛은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4월 참변비에 도착했습니다. 1920년 4월 4일부터 5일 사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멘셰비키 혁명당과 싸우다 전사한 볼셰비키 혁명당을 기리는 비입니다. 일본은 그 당시 멘셰비키 혁명당 편에 섰는데요. 블라디보스톡, 하산, 우스리스크에서 당시 볼셰비키 혁명당 쪽에 있던 우리나라의 독립군도 학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세하게 듣지 못했던 러시아의 근대 역사와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독립군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최재형 생가에 도착했습니다. 부유한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었던 최재형 선생. 보이지 않는 그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독립의사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최재형의 생가를 개조해 작은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한인 이주민들의 모습을 비롯해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뒤에는 최재형 선생님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암살한 것을 성공한 안중근 의사의 경우 최재형 선생님이 없었다면 임무 완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뒤에도 최재형 선생님은 안중근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최재형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최재형 선생님의 헌신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전로한족 중앙총회 결성 장소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신이었습니다. 1919년 3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전로한족 총회는 최초로 임시정부를 선포한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흩다라는 헬라어.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흩으셨을까요? 드디어 고려인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고려인 문화센터, 고려인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박물관 근처에서 사진도 찍고 동양평화론을 제시했던 안중근 의사를 기념하는 비도 옆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올지를 생각해보며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고려인의 이주 경로, 이주 초기의 한인 마을들.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해서 떠났지만 낯선 땅에 그들을 여전히 외부인 취급하는 사회 속에서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서름으로 가득했던 고려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여기던 대한민국은 그들 고려인을 오늘날 고향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고려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을 들어봅니다. 민족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고향은 이 땅 한반도이고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고려인, 한인 디아스포라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밴을 타고 조금 더 이동해서 초록초록한 숲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카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름은 테라짜. 넓은 공간에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피곤한 몸을 잠시 쉬어주기에는 이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나무로 된 의자는 평온하고 따뜻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좋은 장소인 만큼 메뉴도 신중하게 정합니다. 평화롭고 운치 있는 카페입니다. 러시아 정통 꿀로 만든 차와 각자 좋아하는 음료를 시켜 목을 축입니다. 러시아에서 유명한 꿀은 역시 차로 마셔도 맛있습니다. 카페 옆에는 아주 오래돼 보이는 커다란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약 80%가 속해 있는 러시아 정교회는 카톨릭, 개신교와는 또 다른 십자가 모양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는 라틴 십자가입니다. 러시아 땅 안에서 개신교는 이단 시대지만 정교회의 입장은 그들의 포교를 막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화려한 외부의 모습을 통해 내부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러 중국 전통 식당으로 갑니다. 꼬바로우, 마파두부, 토마토 계란찜 등 다양한 메뉴를 시켰습니다. 모든 메뉴들이 한국에서의 중국 식당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을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네요. 굿모닝. 아침이 밝았습니다. 러시아 비전 트립이 벌써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목요일이나 된 걸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날씨는 흐림, 바람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간단한 간식과 함께 밴을 타고 라즈돌노의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라즈돌노의 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가 된 고려인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헤아려 보았습니다. 크라스키노 단지 동맹비에 도착했습니다.
안중근과 최재형을 포함한 독립투사 12명이 모여 왼손 무명지를 자르며 독립을 위한 강한 의지를 맹세했던 곳입니다. 차에 올라 북한, 러시아, 중국, 3국 접경 지역으로 향합니다. 포시에트만은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라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란 국가 통치권자의 영향이 미치는 곳,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3국 접경 지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에서 잠시 차를 세워 통일이 돼서 열심히 달리는 기차를 상상하며 기분 좋은 사진들도 몇 컷 찍어봅니다.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왔는데 꼭 맛보아야 한다는 우유를 사러 왔습니다. 실수로 우유 대신 요거트를 사긴 했지만 하이플레이스에서 먹는 것은 우유든 요거트든 맛있습니다. 해질녘쯤 하이플레이스에 도착한 우리들은 삼국을 바라보며 각자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주변 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나라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삼국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들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크라스키노에서 우스리스크까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잠깐의 휴식을 취해봅니다. 오늘 본 것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삼국을 바라보며 했던 결단들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드디어 이걸 얻었군. 안녕하세요. 몰래 왕관 안 갖고 왔어요. 러시아 사람들 구경시켜주려고. 슬퍼졌어. 보면 처음 본 애들이 고등학생이냐고. 이 장난으로 와가지고 옆에 아빠 있는데 저도 아빠 이러면서 막 따라오는데 아니야 너네 아빠 저기 있어. 아, 이번에 수련회는 성경학교는 위탁이세요? 이번에 연합수련회 하기로 했는데 강릉이랑 취소돼가지고 연합 캠프 가요. 하웨이 거예요? 화해. 하웨이 거예요? 네. 핸드폰 좋을 것 같은데. 핸드폰 좋아요. 여기 다리가 LG 다리라고 해요. LG 다리래 이게. LG 다리요? 마켓이다. 슈퍼마켓. 옆에 은행. 옆에 은행. 여기도 은행. 찬양도 들으면서 신나게 달리고 나니 벌써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의 동물들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곳에 있는 신안촌 기념비는 연해주에 생긴 첫 번째 한인 마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엔 블라디보스톡역으로 향했는데요. 통일이 되면 이곳에서 부산을 관통하여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기차가 다닌다고 합니다. 미리 통일을 준비하는 러시아와 한국의 기업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일을 향한 예비하심과 계획들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심으로는 북한 식당인 평양관에 갔습니다. 종업원 언니들의 정체는 고위급 군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긴장감 속에서 먹는 점심이었지만
북한 식당에서 평양냉면을 먹으니 더욱 맛있는 점심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까? 이건 뭐 자르신 거 아니에요? 저도 왔을 때까지. 안 보이네. 벌레킹 따라오는 거. 여행으로 와서 드디어 생겼어. 그때까지 모기킹. 비둘기도 많고 사람도 많은 혁명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산책하는 커플들, 사진 찍는 관광객들까지 모두 넓은 광장에 한데 모여 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러시아식 건물들은 운치를 더욱 더해줍니다. 해양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늘 붐비는 해양공원은 아름다운 바다와 주변의 볼거리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해양공원 근처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며 버스킹 음악도 듣고 조그마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도 타면서 선교 일정 가운데 그동안 쌓인 피곤함들을 덜어주는 꼭 필요하고도 알찬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싱싱카를 타는 아이와 하모니카를 부는 할아버지도 보입니다. 왔다 갔다 파도가 치는 소리와 함께 서울처럼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많이 가리지 않는 덕에 드넓은 하늘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비전 트립 팀원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제들을 마음껏 나누어 봅니다. 광장에서는 K-팝 춤을 추는 10대 러시아 소녀들과 러시아 전통 인형인 마트료시카도 보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러시아의 예쁜 풍경을 머릿속에 담으면서 선교 일정들을 되돌아보며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 다녀온 뒤 YM 베이스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는 한결이. 베이스에서는 우리 팀을 위해 빵, 밥, 샤슬리를 비롯한 맛있는 고기와 채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인 만큼 서로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도록 책상을 모아서 다 같이 둘러 앉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의 여러 군데를 하루 안에 다니다 보니 몸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손수 준비해 주신 저녁 만찬에 몸도 마음도 다시 힘이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엔 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번 러시아 비전 트립을 통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선교 일정을 통해 느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들어쓰실지 그런 것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우스리스크라는 땅에 성경 공동체가 예정이 있는데 너무 귀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십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들 사랑 민족에게 또 큰 비전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저한테 유익하고 은혜 많이 받은 일주일이었습니다. 여기 베이스 팀들 만나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청년의 때에 정말 제가 DTS 했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 나쁜 일, 저희의 힘든 일들과 좋은 일은 다 뜻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 와서 이걸 다 보고 나니까 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되게 안정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선생님 보여주신 게 되게 조금이잖아요. 저희 그런 부분이
비행기 안에 뜰 때까지 무엇인가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뉴코리아라는 비전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눔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러시아 비전 트립을 통해 부어주신 새롭고 큰 은혜는 무엇인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나누어 봅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고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일정 가운데 비도 한 번 안 오고 마지막까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한 것을 가슴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